채용 공고를 하나 보시면요. 지금 SNI 코퍼레이션에서 이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채용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집 부분 및 상세 내용을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까지 표시를 했는데 이걸 안 보세요. 안 보시고 그냥 지원을 해서 막상 뭐 서류에서부터 탈락하고 면접 가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이제 챙겨서 이제 원서 쓰시면 그래도 합격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과장입니다. 이직,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고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직은 우선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본인이, 아까 지원자가 채용 사이트가 있어요. 뭐 사람인이라든지 아니면 잡코리아, 그런 데다가 자신의 이제 이력들을 넣어두면 헤드헌터 분들이 그 의뢰를 받은 회사에서 원하는 그 직무와 경력을 이제 매칭시켜 가지고 그와 관련된 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줘서 이제 의향을 묻고 이제 해당 회사에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뭐 헤드헌터를 통한 이제 이직은 아니고, 두 번째로 이제 직접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지원하기는 말 그대로 채용 사이트에 이제 경력직 채용이 나면 그거를 저희가 직접 보고 이제 그 회사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우선 이 직접 지원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용 공고를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흔히들 이제 나는 채용 공고 당연한 거 아닌가? 많이 보고 있는데라고 하시지만 생각보다 채용 공고에 관련 직무를 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공고들이.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이제 중소기업이 또 나뉘어지고 해서 뭐 그때그때마다 지원은 하지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그 채용 공고를 자세히 보고 나랑 어떤 직무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가고 싶으면 사실 그 채용을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타겟팅 해가지고 자소서나 저희 경력 기술서 등을 이제 매칭시켜서 이제 합격의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사실 뭐 채용 공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제 회사도 다양하고 이제 해당 직무들도 굉장히 다르니까 뭔가 이거 정리하기는 힘들고, 그래도 이직은 하고 싶으니까 보긴 보는데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렇게 지원한다고 해도 사실 저도 이제 면접을 갔는데 막상 질문들을 받아보면 예전에 제가 했던 경력들이랑 상관없는, 이제 그 회사는 가고 싶었지만 상관이 없어서 시간만 낭비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략까지는 좀 거창하고, 당연히 그런 채용 공고를 낸 회사들은 그 직무에 원하는 사람을 뽑고 있는 거고, 이제 지원자로서 그 원하는 직무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걸 어필하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 준비 과정은 채용 공고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채용 공고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가져왔는데요. 화면 보시면 회사는 SNI 코퍼레이션 이제 라는 회사고요. 채용 직무는 이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를 채용하는 거네요.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 보시면 이제 채용 부문 및 상세 내용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를 채용하는 거고, 이제 경기 용인 쪽에 근무지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인데 노란색으로 쳐놨어요. 그러면 이만큼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한 거고, 우선 첫째로는 당연히 지원 자격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겠죠? 지원 자격을 체크를 해서, 왜냐면 요거는 말 그대로 이 직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니까 당연히 이걸 먼저 보시면 경력은 기계에 대한 경력이 필요하고 공조, 냉동, 에너지, 건축 설비 관련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격은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가능자여야 된다. 그리고 학력은 초대졸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과는 기계 및 유관 분야 전공이어야 된다. 당연히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를 뽑으니까 지원 자격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게 담당 업무예요. 사실 채용 공고를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담당 업무를 많이 봐야 아, 내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이런 일들 하는 사람을 많이 뽑는구나라는 감을 좀 익힐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맞춤으로 제 경력이랑 매칭을 시켜서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 뭐 경력기술서 같은 경우를 쓸 때 요걸 매칭시켜서 적어야 나중에 면접이나 채용의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담당 업무가 건물 내 기계 설비 관리, 네, 그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유지 보수 외주 견적 검토 및 계약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매출 매입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관공서 대응 및 법정 항목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설비 유사한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기계 설비 유지 경력직이 나면 아, 담당 업무는 기계 설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왜냐면 여기는 전공도 기계여야 되고, 이제 경력도 10년 이상이니까,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지보수 외주 견적 검토 및 계약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하나하나 항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물 내 기계 설비는 건물의 기계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요한 게 이제 보일러, 냉동기, 공조기는 주로 이제 해당 건물의 온도, 습도, 그런 관리를 해주는 주요 설비들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설비, 요거는 아마 직접 유지, 보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외주 보수, 아니, 외주 보수, 유지 보수, 외주 견적 검토 및 계약 관리니까 해당 설비, 보일러 업체, 냉동기 업체, 공조기 업체가 있을 거고, 거기 이제 유지 보수 업체들이 있으니까, 뭐 고장이나 이제 오버홀 같은 걸 할 때, 이 업체들과의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할 때 당연히 설비 회사에서는 비싸게 부를 거니까, 그런 견적을 적정 가격에 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지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계약 관리를 한 업무다. 그러면은 이제 자소서로 봤을 때 내가 평소에, 어, 두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제일 좋은 거는 유사한 업무를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직접 내가 외주를 주고, 그거에 대한 검토도 내가 보고, 이제 계약 관리를 했을 경우가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더 하위 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직접 보일러 냉동기 공정기를 직접 유지 보수를 했던 분이면 반대로, 아, 내가 이 유지 보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잘하시는 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이제 굉장히 뽑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직접 그 어떻게 보면 그 업종에 있었던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이제 채용하는 쪽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설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유리할 거고 그런 내용이 이제 경력 기술서나 자소서에 이제 녹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관공서 대응 법정 항목 관리는 사실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계속 이력이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관공서 대응은 뭐 신고, 뭐 사용전 검사라든지 그런 신고 같은 거 할 때나 아니면 법정 검사할 때 이따 이제 그 공사에서 오니까 뭐 전기 같은 경우면 전기안전 공사에서 오고 뭐 가스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 이제 필요 항목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이제 현장 같이 보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걱정 가서 배워도 되고 이것도 어필을 하고자 하면 기존에 유사한 뭐 신고라든지 신고 업무라든지 이런 걸 하셨던 분이면 그런 부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출 매입 이것도 이제 예산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딱 정해 놓은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 회사 그래도 SNI 코퍼레이션이면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관리 쪽으로는 대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지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타겟팅 해가지고 평상시에 이제 준비해 두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력직이라는
지원은 직접 지원은 다들 이제 평상시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을 너무 크게 먹었어요. 이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크게 먹었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제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딱히 준비라기보다 이제 계속 찾아봤죠. 계속 찾아보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한 사람을 뽑는구나.'라는 거를 좀 감을 익혔고, 그래서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다가 유사한 이제 채용이 왔고 회사도 괜찮다 면 지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용 공고를 많이 봐야 이제 감이 올라가고, 감이 올라가신 분이 이제 다른 분보다 유리하다. 이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름 이제 자주 본다고 생각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놈의 회사 때려쳐야겠다. 막, 이직이나 해야지 하면 그때그때마다 채용 사이트 이렇게 분노에 찬 기분으로 보시지만, 사실 그렇게 감정적인 상태에서 보면 이제 좀 기억도 잘 안 나고 또 바빠서 이제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시지 말고 이제 늘 이제 보시면서 한번 분석이라보다 이제 감을 익히시면 이제 그만큼 기회가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이직 관련해 가지고 좀 중요한 것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